늘 뭔가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낭성 병균이라든지 생리가 불규칙하고 방광염, 목에 항상 통증,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있었고 혈소판 감소증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수액 치료 끝난 지 한 달 됐는데 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니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기도 하고 이 검정 게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화장실 제일 많이 가고 가스가 안 차고 소화가 너무 잘 되고 화장실을 매일 간다는 건 저한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먹는 게 별로 없어도 화장실 잘 가더라고요. 배가 항상 이티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었거든요. 아, 그게 가스였구나.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 잠잘 때 이게 내가 깨지 않는구나. 내가 자고 일어나도 이게 되게 개운하구나. 이거 오늘 메뉴예요. 차돌 된장찌개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자조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배추전 했고요. 이거는 옛날에 내가 내우동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곤약면으로 했고 우리 집에서 내가 먹을 때 겸이 쌀면으로 해요. 이걸 부를까 봐 지금 오늘 이걸 했고 샐러드예요. 해물 샐러드. 그렇게 해서 이건 드레싱. 이거는 이제 그 늘 여름 반찬 오이진 무침, 묵은지를 헹궈갖고 볶은 거. 그다음에 내가 늘 먹는 콩나물. 그리고 이거는 노각무침. 아 이건 호박 새우젓 볶음. 맛있게 다 드시고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가 진짜 고급진 맛이. 그래요? 일단 비주얼이 새우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성의 있어 보이고 있는 집 같잖아. 딱 귀찮아서 안 사는데. 샐러드는 먹어야 되겠는데 소스는 먹기 싫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야채를 맨날 먹었거든요. 오이, 양배추 뭐 이런 거 다 생으로. 대단하다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간장 베이스라 그런지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어서 진짜 조금씩 오래 둬도 돼요. 진짜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쁘다. 이제 누가 된장 준다 하면 얻어와요. 아, 됐어요. 그러지 말고. 된장에다 밥을 좀 말아서 먹어봐. 너무 맛있다. 진짜 말았어요. 맛있어요. 근데 무가 진짜 무같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 무라고 해야지 무지. 음. 이게 뭐지? 이렇게 투명해지고 일단 무 맛은 얘가 국물 맛으로 다 뱉어놓고 섬에서만 딱 남은 상태야. 그래서 얇게 그렇게 전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 된장찌개에서 꽃게탕 맛이 나요. 그런 감칠맛이 나요. 원래 그 꽃게탕에 된장이 들어가잖아. 음. 그래갖고 잘 끓이면 그렇게 맛이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이 새우 머리 국물로 끓이면 진짜 끝내준다니까. 다음에 꽃게탕도 해주세요. 그 새우에 내장 같은 것도 그냥 같이 넣고. 그렇게 해서 싹 국물 내서 건져버리고 그 국물로 된장 풀어가지고 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사가지고 새우를 사서 머리가 있는 새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이. 머리를 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나는. 아,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하려고 저거 이지피를 샀지만 그 대하 있는 거를 코스코 가면 이렇게 딱 파는 거 있거든. 그거 사다가 일대 머리만 딱 따. 그다음에 얘는 데쳐서 껍질만 금방 까면 되고 얘는 머리는 된장찌개. 그럼 데칠 때는 그냥 삶은 물에 데쳐야 얘 끓는 물에 소금 조금만 넣어. 금방 이렇게 불투명해져. 새우가 빨개지면 건지면 되지. 찌는 것보다 데치는 게 나아요? 쪄도 되고 데쳐도 되고. 나는 게 데치고 그 국물을 쓰느라고 데치고 나면 그 국물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 국물도 쓰니까. 진짜 버리는 게 없으시죠? 버리는 게 없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치밀해야죠. 냉장고 안에 뭐가 지금 양파가 2개 남았고 지금 당근 이렇게 있고 이게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통장에 잔고가 뭐 그런 것도 막 과태료도 저기 뭐지 막 내고 막 영수증도 제때 못 내고 막 이러는데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분야가 다 있다니까. 아 그럼 저 새우 국물 저거 남은 걸로 된장 한번 해야겠다. 선택과 집중이 확실히 중요해요. 선택까지 중요해. 완전히 맞아. 근데 그거 존중하면 돼. 그거를 그냥 내가 나 스스로 존중을 해주면 되는데 계속 다른 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하려고 하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하나 100점 맞고 하나 빵점 맞는 게 낫지. 왜냐면 다 해갖고 60점 올려봤자 이쪽도 80. 그럼 평균은 똑같아지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엑셀런스가 없어지잖아. 그냥 하나 빵점 맞고 하나 100점 맞고. 가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대학 와서 좀 학점이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자율적인 사고를 잘 못하니까 가끔 동창회를 가잖아.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 항상. 야, 쟤 학교 다닐 때 진짜 맨날 코만 찔찔 흘리고 공부도 되게 못하더니 좀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참 우리가 진짜 딱한 소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는 너무 슬픈 거야. 사실은 왜 제가 이러냐 그거거든. 내가 아니고. 그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가 생긴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옛날 얘기는 콧질질이. 아니 그때는 꼴을 흘렸나 보지. 공부도 못했나 보지. 그래서 내가 아, 저 태도가 참 문제다. 그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옛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좀 무서운 거는 옛날에 공부 잘했던 분들이 나 지금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소리야.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할 때 진짜 그게 갇히는 것 같아. 근데 또 뭔가 하지는 못해. 못하지. 근데 그게 가치관이 계속 뭐 정체돼 있으니까 그게 무슨 얼마나 실례인지도 무례한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쟤는 뭐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학교 때는 뭐 학교 때가 무슨 우리나라는 그 공부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 아 맞아요. 다른 가치가 없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보이지 않으면. 그럼 뭔가 보이는 걸 원하는데 생각보다 인생에서 보이는 게 많지 않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그런 잣대들을 사회가 만들고 거기 맞춰서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그게 이제 돈이랑 어떤 학력과 그런 성적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들 허무한 이유는 그게 별로 좋은 지표가 아니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거나 그걸 기준으로 뭔가를 하거나 했을 때 계속 허무하고 인생이 더 꼬이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실마리를 못 찾아.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요. 맞죠. 그게 이제 계속 시선이 상대방한테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근데 그 내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상처만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지 그게. 그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더 완고해지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 30대, 40대까지는 뭔가 바꿔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추측해보면 60대부터는 바꿀 수 있는 게 또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더 스토리텔링을 내가 마음 편한 쪽으로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우기기 들어가는 거지. 박박 우기기. 위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머리도 다 좋게 타고나고 그래서 애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직업군들을 갖는 거지. 뭐 의사, 변호사 뭐. 그리고 나서 그게 목표였잖아. 키우면서. 그랬는데 이제 살면서 진짜 부딪히는 건 걔네들 인성하고 부딪히잖아. 저것들이 생전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와서 밥을 먹어도 밥값을 한 번 안 내고 엄마가 와서 계속 뭐 지네 신고처럼 계속 일을 해주고도 어느 분이 엊그제 그러더라고. 딸 집에 가서 막 뭘 해주고 돌아서는데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딸한테 그랬대. 너 뭐 할 말 없냐? 그랬더니 뭐요? 야 그래도 뭐 할 말 없냐? 고맙다가 안 나오는 거지. 왜냐면 엄마가 늘 가서 했지. 근데 그거는 난 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엄마가 늘 그렇게 해왔지 뭘.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본값이 된 거라. 뭘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맨날 그러면서 뭘 갑자기 또 오늘은 또 고맙다는 인사까지 들으시려고 그래요.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나중에 진짜 쓸쓸해지는 건 그 부분이거든. 남편은 대놓고 욕해.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막 품앗이처럼 철판나게 너 하나 주고 나 하나 받고 막. 자신 얘기 못한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그리고 그건 치명적이야. 그래서 못하고 그러네. 그리고 이미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못해. 남들이 보기엔 잘 키웠으니까. 잘 키웠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쓸어내린다는 게 그게 쓸어내리는 거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가리키려니 걔도 같이 늙고 있는 거잖아.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가치를 그걸 안 가르쳐 놓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 자식도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그걸 겪을 때 그때까지 모르는 거지. 그때까지. 맞네요. 그래서 자식한테 뭘 받는 사람이 엊그제도 우리 아는 언니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야. 언니 가르치셔야 돼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하라 하고 그다음에 고마우면 너 무슨 날 때 선물 나한테 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더니 불편하다는 거야. 이제 안 해버릇했으니까. 아유 걔네들이 뭘 줘도 불편하대. 받는 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고받는 게 안 되는 거지. 받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받는 거 할 줄 알아야지. 가르쳐야지.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경진이 우리 딸이
여기 와서 이제 가끔씩 샤워도 하고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지가 이제 수건이 엄마 이거 오래된 수건들은 싹 다 버리고 수건들 이렇게 가리를 해야 된다면서 수건을 전체 다 몇십 개를 싹 바꿔놓고 갔어. 싹 빨아서 싹 그 해갖고 세탁해서 갖고 와서 싹 넣어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우야 고맙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누가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랬어. 수건은 나는 좀 더 써도 되거든. 깨끗이 빨아 썼고 수건 더 써도 되는데 뭐 그거를 근데 걔는 그걸 기획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 맞아. 근데 그 기쁨을 가리키는 거가 내가 받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그게 교육이거든. 내리사랑은 교육이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돼. 그냥 이뻐. 근데 이 치사랑이라고 그러거든. 거꾸로 올라온 치사랑은 교육만은 돼. 교육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인사할 줄 모르는 거지. 근데 갑자기 엄마가 왜 다 내 탓인 거지. 그러니까 스타벅스 쿠폰 하나를 주고 스타벅스에서 뭐 5,000원,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만 보내도 막 이모티콘 10개씩 막 사랑해 고마워 막 10개씩 보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지 내가. 근데 걔는 더 줄 거 아니야. 스타벅스 쿠폰만 보면 엄마 주고 싶지. 근데 그게 내가 그 받아서 기쁜 거보다 아마 나는 그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걸 알거든.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면 걔랑 나랑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 근데 이게 계속 주는 사람은 인격적이 될 수가 없어. 이쪽은 성장이 안 되거든 계속. 그런데 내가 여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게 안 괜찮아져. 아 내가 언제까지 쟤네 집 가야 돼. 아 나 쟤네 집만 갔다 오면 힘든데. 가서 그 집 치워주고 오면 막 힘들고 막.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끊는 타이밍이 없다니까. 근데 좋게 못 끝나 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더군다나 공부를 잘해주고 좋은 엄마 원하는 대로 잘 해준 애들은 그걸 효도를 그냥 다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마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빼놓고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알았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알았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어떻게 사연 쓰고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제 현님 유튜브를 알게 된 거는 2022년 10월 경이었던 것 같아요. 메리님 나올 때쯤. 네. 저는 일단 다이어트는 크게 걱정은 안 했었어요. 왜냐면 항상 몸무게는 거의 동일했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항상 체지방률의 싸움이었던 거죠. 체지방률은 항상 마른 비만 30%가 넘고. 근데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잘 먹지는 않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항상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TV에서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 얘기를 하면서 먹는 시간에 아무거나 먹어도 돼. 막 이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래서 찾다가 이제 유튜브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했었고 이렇게 먹는 거를 조절을 하니까 체지방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운동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저는 항상 먹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다 안 먹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음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해주려고 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거 설탕 막 이런 거 다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항상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항상 안 좋고 항상 뭔가 에너지가 없고 아프고 근데 그 아픈 게 딱히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신청하게 된 계기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다 신경 써서 먹고 신경 써서 운동하고 다 하는데 저는 계속 아프고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도 넌 그러니까 아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 이야기하는 거 보고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나도 동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뭔가 알아듣고 그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제가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나도 진짜 가서 차라리 뭔가 동지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거를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클린하게 먹기는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도 더 갖고 싶었고 좀 그러한 공감대를 좀 더 나누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청을 했었고 보면서 늘 되게 오랫동안 배웠던 분인 것 같고 저 에리님 영상 올랐을 때 처음에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보여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산다고 막 이랬는데 에리님 보면서 엄마 이분들도 봐봐봐 이 나이에도 이렇게 다 하시면 이게 삶이 바뀌는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해도 여지껏 관심이 없으시다가 에리님 영상 보고는 딱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바꾸시고 설탕도 바꾸시고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는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아무튼 좀 외로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오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근데 저는 특히 남편이 어쨌든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식업 그런 회사에서 다니다 보니까 집에 항상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누가 보내줘요. 라면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해서 항상 다 치우고 치워도 이게 계속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는 저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제가 클린하게 먹는다고 해도 얘는 자꾸 쌓여있으니 자꾸 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참 힘들다 이게 클린하게 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제가 이제 이번에 4월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목이 안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좀 안 좋았을 때 팔에 마비가 한번 왔었고 근데 이번에는 목이 안 돌아가서 이렇게 목을 잡고 다녔어요. 네,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눕는데 이렇게 자꾸 10분 동안 걸리는 또 눕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약을 되게 세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약이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다 이게 토하고 거의 실신 전까지 갔다가 아무튼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올 초에. 그 전에는 또 작년 여름에 이제 제가 혈소판 수치랑 백혈구 수치가 또 감소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액암인 줄 알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했는데 어쨌든 암은 아니었으나 계속 수치는 안 좋아서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약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약들이 다 혈소판 감소증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여기저기 아픈데 병명은 없고 약을 쓸 수는 없고 거기다가 작년 초에 검사를 했는데 제가 항상 모든 수치가 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한 200 후반을 찍고 네,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 가면 딱히 병명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올해 기능의학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은 워낙에 조금 대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신청을 안 받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아팠고 그 병명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메일을 막 쓴 거예요. 제가 이 시대는 어땠고 저쨌고 그래서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늘 뭔가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낭성 병균이라든지 생리가 불규칙하고 방광염, 뭐 여기 목에 항상 통증,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항상 다 달고 살았고 어렸을 때는 왜 저희 어렸을 때 이게 전염병이 돌잖아요. 수두나 뭐 이런 거. 그러면 한 해가 걸리면 다음에 재오는 거예요. 그렇게 늘 살아왔던 거를 그 기능의학 그 선생님한테 메일을 쓰면서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면담을 갔는데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나서 1시간 면담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면담을 하면서 저보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역시나 이제 안 좋았던 거죠. 장은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었고 혈소판 감소증도 있었고 아무튼 한 10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능의학 해서 소견이. 뭐 또 기억나는 네. 거 있어요? 그 다른 거? 하도 많아서 제가 다 못 외웠는데 지방이란 탄수화물 대사 이상이 도 있었고 그리고 몸에 독소가 되게 많아서 왜냐면 장이 안 좋으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이게 몸에 자꾸 독소가 쌓이니 염증이 계속 염증 반응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 팔을 한 거의 지금 1년째 못 쓰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염증이 있고 근데 이런 염증을 없애려고 그 정형외과를 가면
약을 먹으면 그 약은 혈소판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겉돌았던 거네요. 네. 문제 원인은 지금 다 확인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음. 선생님하고 제가 4월 1일 날인가 4월 초에 뵙고 4월 하순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액 치료를. 올해 4월이죠. 네네. 어. 그래서 매주,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3-4시간 동안 수액을 맞아야 돼요. 네, 그런데 한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싶어서 수액 치료를 진짜 꾸준히 다녀서 그게 7월 중순 이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그래서 여기 맨날 멍이 들고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냐고. 약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링거를 약 맞을 때 맞지. 링거를 맞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어. 맞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도 뭐 좋은 게 이제 영양제 보통 기능약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뭘 먹으라고 저한테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직구를 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걸 다 먹고 지금은 이제 수액 치료 끝난 지 한 달 됐는데 검사 결과상은 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만성병비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간 적도 있고 대장 질환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화장실을 거의 매일 가요. 네, 매일 가고 그리고 7월에 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옛날 같으면 나쁜 음식을 먹거나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아니까 굳이 그 에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굳이 내가 그걸 먹어서 내 몸을 다음날 내가 해독할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챙겨서 먹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매일 갔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바로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그 8월 초에 코로나를 걸렸는데 이전에 첫 번째 코로나 걸렸을 때는 거의 한 달 반 걸렸거든요. 회복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목만 조금 안 좋고 그 와중에도 화장실을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달 돼서 이제 선생님 치료를 다시 받으러 갔는데 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약을 먹은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독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매일 간 거는 장이 그만큼 되게 잘 견뎌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몸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나눠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음식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하면서 그래도 몸이 좀 버텨낼 힘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이게 항상 치질이 있었어요. 네, 치질이 있었는데 치질 꽤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치질 많아요. 많아요. 말을 못하는 질환에서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되게 해도 다시 이게 된다고 해서 제가 출산할 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출산하면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아기를 어떻게 낳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었는데 이게 제가 술을 먹지는 않지만 가끔 먹으면 엄청나게 불편해져요. 네. 그리고 항상 뭔가 불편감이 있었고 그리고 밀가루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항상 불편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확실히 그 활력은 틀려졌어요. 제가 거기에 하는 검사 중에 타입 검사가 있어요. 근데 제 에너지는 오전까지는 딱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12시를 기점으로 얘가 거의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 6시 되면 거의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저녁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간헐적 단식을 거의 1-2시에 끝내거든요. 먹는 거를. 첫 끼는 언제 먹어요? 첫 끼는 보통 한 8시 전후로 먹고 아니면 이건 좀 달라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하루에 2끼 먹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일하는 스케줄에 따라서도 다르고 좀 다른데 거의 이제 한 2-3시면 이제 끝내려고 그래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독한 약 먹을 때는 그게 좀 갈등이긴 한데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안 먹어도 조금 괜찮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먹으면 속이 더 불편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두 분을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는 주제가 자기 돌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과 삶이 일치되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잘 돌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그때 처음 유튜브 봤을 때 그 시점부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 저희 쭉 삶을 돌이켜 보니 저는 저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되게 둔감했던 것 같아요. 아파도 그냥 참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래서 사실 맹장도 일주일을 버티다가 진짜 이러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오면 맹장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시급하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보니 진짜 터지기 직전에 새카맣게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왜 이렇게 참냐고.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저희 아픔에 되게 둔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근데 자기 돌봄에 어쨌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나에 대한 좀 민감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공부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였고, 그런데 신체적으로 돌아와 보니 저는 사실 음식의 관여도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나쁜 걸 먹진 않지만 그냥 밥에 반찬 한두 개 있으면 그걸로 먹는 거예요. 네, 그 대신 끼니는 몇 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쭉 들어보니 내가 그래서 손이 떨렸구나 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잘 먹고, 그래서 옛날엔 기름기 있는 걸 잘 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기름기 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 한 끼를 잘 먹으니 이게 손 떨리는 것도 없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저의 아픔이나 저의 신체적인 거에 잘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에 좀 민감하게 제가 더 반응을 보이려고 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저는 이제 상담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정서적인 거에 많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신체와 정서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였구나. 근데 나는 내 신체를 너무 방관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몸을 계속 실험을 하는 게 한 지금은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는데 사실 그 과정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유난 떨어? 막 이러고 자꾸 먹으러 가자고 하면 막 중식 먹자, 뭐 해 먹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먹고 나면 저희가 너무 힘든데 힘들다고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유난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능의학 치료를 하면서 식단 일지를 다 썼어요. 식단 일지를 매일 쓰고 진짜 먹는 걸 다 기록을 하고 화장실 갔는지 뭐 했는지 그 컨디션 기록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으면서 나한테 반응이 오는 거를 살펴보면 된다. 근데 이렇게 쭉 적다가 어느 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쿠폰을 마침 보내준 거예요. 그 빵집 쿠폰을. 대전에 거기밖에 없으니.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날 그래서 막 정신줄 놓고 먹었거든요. 다음날 이게 손이 소세지처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소세지처럼 불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아이가 딱 보더니 엄마 손이 소세지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다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날 24시간 그냥 단식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게 붓기가 서서히 빠지면서 이제 손이 부을 때 손끝이 되게 차더라고요. 이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니 예전에 빵 먹었을 땐 괜찮은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다고. 그래서 이제 내 몸에서 반응 오는 거를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잘 기록해 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먹으면서 한 80%는 이렇게 좀 클린하게 먹지만 이제 아무래도 일하고 이러다 보니 못할 때는 제가 먹은 거에 빨간 줄을 쳐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은 날 나의 몸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날은 제 몸에 이제 손이 차다거나 손이 붓는다거나 화장실을 가긴 가지만 조금 불편하게 간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계속적으로 나를 좀 잘 봐야겠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되게 많이 저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그렇던지 나는 내가 자신을 돌봐야지 뭐 이러면서 그래도 끼니 먹으려고 하고 좀 많이 애쓰니까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물론 이렇게 몸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어제도 이렇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온 분들 있잖아요. 너무 우연처럼 이렇게 만나졌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떻게 고민을 계속 해온, 이게 답으로 온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 오는 건 사연 써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도 진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와서 또 이거를 또 딛고 또 이렇게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 많은 그 고뇌를 딛고 그 결과로 맞은 것 같아서 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나는 60이 돼서 꿈이 생겼다고. 근데 사람들이 뭐냐. 저는 이 식탁이 너무 정겹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일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좀 공간인을 오픈을 한다면 지친 직장인들의 저녁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음식을 하지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음식하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차라리 막 이 생각이 들고 왠지 억울함도 되게 많이 들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주방에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면 개미지옥이잖아요. 시간이 훅 가잖아요. 진짜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두 분의 영상을 보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요리할 때 이 영상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되게 힘들고 바이브로. 억울하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한참 커야 되는 내 새끼한테 주는 이 밥 시간인데 언제 내가 이걸 하겠어 라는 마음도 들고 오히려 음식하는 시간이 이전에는 되게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으면 지금은 아 내가 뭔가 쟤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60이 돼서 내가 음식을 직접 차릴 수는 없겠지만 건강한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친 사람들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 나이 60이 되면 꿈이 생겼다. 나는 이렇게 에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집밥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해오다가 최근에 한 4월, 5월 이때 이제 사람들한테 공표를 한 거예요. 제가 60에는 꼭 이런 걸 하겠다. 지금 어떻게 돼요 나이가? 지금 46이요. 아이고야. 한참 남았네. 네, 한 10년 얼마는지. 집밥 심리 상담소. 집밥 네. 심리 상담소. 근데 이 음식이 주는 힘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릴렉스 시켜서 긴장, 무장 해제를 시켜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기능학 하면 저한테 안 맞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맨날 마른 비만인 거예요. 체지방률이 3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PT를 끊었는데 PT를 할 때 그분이 너무 먹는 게 없으니 저는 근육이 잘 안 찌는 체질인데 살려다 보니 이 몸에서 체지방을 자꾸 축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먹으라는 대로 먹다가 진짜 너무 심하게 체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난 그렇게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달아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단 거를 먹으면 저는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단 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저는 그럼 근육을 포기할 테니까 그냥 저는 일단 운동만 하겠다라고 해서 식단을 거기서 먹으라는 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그만큼 양을. 왜냐면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먹으라고 했던 게 보통 눈 뜨자마자 계란 먹으세요. 그리고 토마토나 과일 먹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PT 선생님이면 김영관 PT 선생님이. 아, 네. 그래서 그때 다 먹었는데 운동을 하는데 이게 몸은 좋아지는데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능의학 검사를 했더니 저한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계란, 그리고 토마토, 보리, 그리고 마늘. 막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안 먹었던 거를 먹은 거. 먹은 건 다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맨날 계란을 2-3개 먹으라니까 원래 계란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계란을 맨날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이렇게 왜 순위가 있잖아요. 6단계면 저한테 진짜 먹지 말라는 거. 그리고 1단계는 뭐 이렇게 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계란이 저한테 되게 순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계란을 일단 끊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보리차를 끓여 먹는데 보리도 그게 있어가지고 보리도 끊었고 그 다음에 밀가루는 100% 끊지는 못했고 근데 많이 끊었어요. 한 80-90% 정도는 안 먹고 그리고 토마토도 그때 안 좋다고 하니까 아예 안 먹고 그리고 유제품도 우유도 좋아하진 않아서 잘 안 먹었으나 그래도 가끔 이렇게 먹었는데 안 먹고 그리고 기능약 치료를 하면서 제일 그거 했던 거는 거의 검사를 하려면 커피를 3일 동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커피를 항상 아메리카노를 아침에 한 잔 먹는 게 저희 유일한 낙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먹는 것도 많고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일하게 먹는 게 커피 한 잔이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남미에서 에리님 영상을 보고 커피도 끊고 뭐 이것도 하면서 자기는 되게 의안을 받았다. 그래서 저보고 커피만 끊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데 언니한테 언니 나는 이거 끊으면 진짜 인생에 낙이 없어. 진짜 이것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한 지 일주일 만에 기능하게 갔는데 검사를 하려면 커피를 3일 동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째 안 먹으니까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원인이 통증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요. 두통이 너무 심하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요. 아, 이게 속상해서- 감정적으로 속상해서가 네. 아니라? 커피를 끄는 후유증이. 와 이건 처음 들어봐. 와. 진짜 그냥 눈물이 줄줄줄 이렇게 나는 두통 거예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두통 엄청 심했고요. 그게 눈물이 날 정도라는 거죠? 네, 두통이 심하면서 와.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참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리차에다가 얼음 타가지고 막 먹고 막 그렇게 어쨌든 간에 검사는 해야 되니까 와. 네, 그러고 나서 나는 피 뽑고 나면 바로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4일째 피 뽑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다시 먹으면 다시 돌아가니까. 네, 그때 마침 영상에서 딱 뵀던 게 그 커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다는데 내가 굳이 또 먹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4월부터 지금까지 근데 제가 뭐 하면은 되게 완벽하게 하느라 되게 시도를 안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가끔 먹고 싶을 땐 먹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잔은 먹었어요. 그 대신 안 먹는 날을 카운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100일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처음에 일주일에 한 잔 먹었던 게 2주에 한 잔 먹고 그러면서 7월 돼서 여기 오라고 연락을 받으니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생리 전에 이제 내 몸에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난 게 커피인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한 2모금 먹으니까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네,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커피를. 그렇게 끊고 나니까 이제 두 분이 말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이게 내가 깨지 않는구나. 내가 자고 일어나도 이게 되게 개운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먹으면서 화장실을 매일 간다는 건 저한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변비 있으세요? 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2-3번 못 가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게 얼마 없는데 화장실 얼마나 가겠어? 라고 했는데 먹는 게 별로 없어도 화장실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제 좀 그 관찰을 한 거예요. 색깔을. 그런데 진짜 왜 아기 키울 때 황금변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어른이 돼도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변과 관련돼서 또 막 공부를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제일 좋은 변이 이렇게 너무 물고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이렇게 흐르는 뭐 이런 거다라고 해서 제 변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제가 차린 음식들을 잘 먹은 날은 정말 황금이고요. 아닌 날은 색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가 항상 ET처럼 이렇게 체격이 그러니까 사실 상체는 좀 마른 체형이긴 한데 배가 항상 ET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었거든요. 그게 가스였구나.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네, 배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쑥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목 쓰는 직업이라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심했었는데 이게 장이 고쳐지면서 같이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지고 목이 안 아프고 그러면서 어쨌든 화장실 제일 많이 가고 가스가 안 차고 소화가 저는 항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만 먹어도 체한다라고 했었는데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네. 그러면 약간 결국 해독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네. 해독이랑 근데 그게 간이랑 장, 위까지 같이 뭔가 해결이 좀 된 느낌이네요. 네네네. 화장실 잘 그랬어요. 가면서 그게 많이 해독이 됐나 보다.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되게 먼 거리를 다녔어요. 왕복 4시간. 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버스를 타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환승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명까지 이렇게 버스가 되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와야 되고 밤늦게 들어가고 그 생활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장이 항상 안 좋았던 거예요.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네. 그
보면 특별한 막 치료를 했다기보다는 나쁜 거 줄인 거랑 네. 음식 챙겨 먹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장이 네. 드라마틱하게 바뀔 때 네. 이제 약간 좀 전형적인 케이스가 보이는 것 같은 게 딱 음. 진짜 전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음. 많은 케이스가 여자분들 중에서 뭐 살이슈는 모르겠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 좀 많은 분들.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나온 것들이 쓰이고 나서 이제 해독이 된다 하더라고요.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해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딱 전형적인 케이스가 계속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살찐지 모르겠는데 갑상선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자궁선근증이나 생리전 증후군이나 여성 질환들 다 있고 그런데 식욕 폭식 엄청 많이 하시고 생리 가까워지면 이제 이성 놓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성 호르몬 관련된 이제 해독 이슈인 것 같아요. 독소 이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칠 때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할 수 있는 장기가 간이랑 위랑 장. 저도 이걸 최근에 좀 이제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한참 안 좋을 때 어땠냐면 지금도 여기 검정게 이게 남아 있는데 이 기미가 진짜 배트맨처럼 올라와요. 시커멓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을 아무리 해도 너무 창피할 정도로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자마자 얼굴이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검사할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너무 얼굴이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어디 아프냐는 얘기 많이 듣는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기가 없는데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일단 여러 가지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수액 치료 중에 비타민 D도 있고 근데 비군이 많이 없었어요. 비군이 없어서 지금 영양제도 비군 쪽 많이 먹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많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장이 좋아지니 일단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기도 하고 이 검정 게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좋아질 게 또 많겠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장 관련 얘기할 때 되게 많이 공감했는데 네. 장이 안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왜 화장실을 잘 못 가요? 잘 못 가요? 따로 검사를 받아본 건 아닌데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못 가요. 그럼 혹시 어떤 것들 해보셨어요? 노력이요? 네. 일단은 그 솔밀 너티 중에